기억을 되살리는 서우. 서우의 기억상실로 인해 자연스레 정우와의 올가을 결혼 계획은 잠정 중단이 되었다. 그리고 서우는 기억상실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거리가 없어졌는지 심리적으로 예전같이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나름대로 휴학 중인 학업도 계속하려는지 책도 끄내 읽고 뭔가 분주한 듯했다. 서우가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오랜만에 로그인해보는 노트북. 옛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여 입력한다. 오픈하지 않은 이메일이 스팸 메일까지 합하여 거의 300여 통이나 와 있다. 스팸을 먼저 지우고 나니 60여 개의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밀린 이메일을 읽기 시작한다. 클럽 회원들에게서 물건 오더한 거 등등. 그런데 어젯밤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척리라는 사람이다. 주소는 척이란 이름을 사용했지만 내용물에서는 철민이다. 그러나 철민이 누구인지 기억이 없다. 철민? 내용을 읽어 내려간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면 혹시 전에 왔던 이메일이 있을 거야. 분류한 친구 폴더를 찾아보니 이철민으로부터 온 이메일들이 저장되어 있다. 서우는 첫 이메일부터 읽기 시작한다. 이철민. 이 사람이 누구인가? 왜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지? 이메일은 얼마 전 서우가 하와이 하나 우마베이에서 자살 기도를 한 직후부터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만의 미션 약속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질 않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까웠던 이철민이란 사람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떠나 미국으로 간다는 걸까?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저장된 이메일에는 세이 얘기도 있다. 이메일과 여러 정황을 보니 세이는 자기에게 배다른 언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철민과 세이 언니가 전에 부부 사이였다고? 그러면 철민은 나에겐 형부였던 셈인데 왜 철민과 내가 이메일에서 보듯 이런 연인 같은 사이로 보이는 건가? 세이 언니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 언니라면 나에게 없는 기억을 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미션 약속? 이게 뭐야? 죽으라면 죽어야 된다고? 웃긴다. 그리고 주고받을 마지막 미션 약속이 하나씩 아직 남았다고? 이 남자를 내가 만나봐야겠어. 대체 이 남자와 나는 어떤 사이였는지. 홍진을 없애려는 정우. 홍진에 대한 정우의 결론은 질질 끌려다니는 협상이 아니라 깨끗하게 문제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제거. 그것이었다. 홍진이 보낸 은행 계좌를 추적해보니 뱅크 오브 어메리커 은행이다. 개인정보 사항이라 주소를 개인적으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LA에서 USC 다닐 때 5년 이상을 유학생으로 살아온 정우가 컨택트 없을 리 없다. 마침 보어의 브랜치 매니저로 있는 후배를 통해 홍진이 현 주소를 알아냈다. 그가 사는 곳은 애나하임이라고 하는 LA 남동쪽 디즈니랜드가 있는 도시다. 그곳에 어느 아파트에 산다는 말이 된다. 정우가 유학 시절 클럽을 다닐 때 알게 된 엘릭이라는 히스패닉 친구가 있다. 예전에 그가 갱 단원이었다는 소문도 있다. 그와 이메일 연락이 되었다. 대충 상황 얘기를 하고 수고비로 $10,000 정도 줄 테니 홍진이라는 놈을 데려다가 알아들을 만큼 겁을 주라는 부탁을 했다. 알렉이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이다. 미국에서 $10,000이면 큰 돈이 아닌가. 정우가 알렉에게서 오케이 이메일을 받아 읽고 있는데 어머니 정여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근처에 와 있으니까 내려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다. 정우가 막 회사 건물을 빠져나가는데 철민이 회사로 들어온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있는 개인 비품들을 가지고 나오는 날이다. 그리고 내일부턴 이 회사도 마지막인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인 비품도 많이 쌓였다. 다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나머지는 박스에 집어넣고 3층 복도를 걸어나간다. 정우 오피스를 지나가면서 미우나 고우나 한동안 직장 동료였던 점을 생각하니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문을 노크하였다. 인기척이 없다. 문을 열어보니 정우는 아까 저녁 식사하러 나가서 없었다.
이왕 들어왔는데 메모지에다 굿바이라도 써놓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테이블에서 메모지를 찾는데 아직 덮지 않은 랩탑 화면에 열린 이메일 인박스가 보인다. 알렉. 그리고 홍진. 홍진? 정우가 홍진과 무슨 관계인데? 그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한 철민. 슬쩍 최근 이메일들을 대충 읽어보았는데 오 마이 가드. 철민이 정우 방을 재빨리 빠져나와 회사 건물을 벗어난다. 정우와 홍진이 서로 연락하는 사이라니 철민은 대충 그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역시 정우놈이 여러 가지 뒤에서 작업을 했었군. 홍진이야 말할 나위 없고. 그런데 맨 마지막 알렉과 정우와의 이메일이 마음에 걸린다. 정우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홍진을 알렉이 찾아가서 협박을 하라는 지시 같은데 그건 서로가 대화가 통한다는 이론적인 조건 하에서의 행동 지침이고 실제적으론 홍진에게 물리적인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고민에 빠진 철민. 미국에서 살아본 철민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갱단들이 이럴 경우 여차하면 그냥 총을 쏴버린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어떡하나. 이 친구들 일이니 그냥 모른 채 하나. 그렇지만 사람 목숨이 달려있다. 갈등을 하던 철민은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랩탑을 연다. 지금 한국이 저녁 9시니까 미국은 새벽이다. 알렉이라는 자가 혹시 아침에 홍진을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메일을 홍진에게 보내면 피할 수 있을지도. 홍진씨, 이철민입니다. 급하게 메시지 전합니다. 정우가 보내는 알렉이 아마도 오늘 홍진씨를 찾아갈지 모릅니다. 빨리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저도 우연히 정우의 이메일을 읽고 연락드립니다. This is not a joke. 이철민. 홍진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철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피할 테고 만일 그가 철민의 이메일을 무시한다면 그건 홍진의 운명일 것이다. 철민과의 기억을 살리려는 서우. 철민의 휴대폰이 울린다. 진서우. 서우가 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내일 모레면 한국을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는다. 보세요? 이철민 씨. 이철민 씨? 또 얘가 장난하는구나. 너 다 나슨 모양이구나. 슬슬 장난을 거는 걸 보니 아니 오늘은 왜 이리 조신하실까? 말광량이 진서우 씨께서 말괄량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크. 괜히 꺼지 있는 화상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다. 아 미안. 그래 이제 몸은 괜찮고? 다정스레 대화하는 철민이 캐주얼한 말투에 사우이 마음이 흔들린다. 저 좀 만나주실래요? 미안해. 만날 수 없어. 그냥 마지막 통화하자 서우야. 내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오빠, 자기, 아저씨? 철민이 혼동된다. 얘가 지금 철저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서우야 왜 그래? 갑자기. 저 정말 만나야겠어요. 지금요. 미안해. 서우야. 우리 사이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끝난 걸로 생각하자. 왜 헤어지는 건데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첫 마디 듣자마자 헤어진다고요? 서우야. 너 왜 그래? 너 혹시 사고로 충격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발 만나주세요. 저 지금 그쪽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고요. 미치겠어요. 댁이 누군지. 댁과 어떤 사이였는지. 정말 답답해요. 서우가 혹시 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건가? 그러면 잘 된 것 아닌가? 미안해 서우야. 네가 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다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어차피 나는 내일 모레면 한국을 떠나. 더 이상 너를 혼동시키고 싶지 않아. 서우의 마음에 확신이 든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했구나 하는. 그리고 이 남자는 뻔하게도 우리 집안의 반대 압력 때문에 나에게서 지금 떠나가는 거고 나의 이 비어있는 이 마음에 이 남자만이 들어있는데 이 사실을 지우라고? 무시하라고? 서우의 간절한 외침이 들린다. 제가 댁을 반드시 만나야겠어요. 만일 제 말을 무시하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
여기서 자살할 거예요, 자살. 철민이 서우의 자살이란 말을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안다. 왜냐하면 철민이 아는 서우는 자살한다면 하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잠깐. 서우야 진정해. 철민이 자살이란 자기의 말에 잠시 민감해지자 서우는 이 남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별 관계가 아니라면 엮이는 게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전화를 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남자 지금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 나의 이상한 짓을 할까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민 씨,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저씨라고 했어. 아저씨? 몇 살이신데요? 너랑 15살 차이. 15살? 그래. 아저씨 대단하신 분이군요. 왜? 진서우 눈이 얼마나 높은데 15살 더 먹은 아저씨랑 제가 연애를 했겠어요? 그건 우리끼리 결혼 약속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했군요.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는 네 언니 세이의 전남편인데 내가 왜 너랑 거기에 대해선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나도 왜 전 형부랑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죽겠어요. 서우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사이는 어차피 맺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을 떠날 사람이야. 이제 모든 게 다 소용없어. 제발. 그러면 좋아요. 쿨하게 말할게요. 아저씨가 내일 모레 떠난다고 했죠? 아저씨 말대로 하세요. 대신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떠나기 하루 전 내일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나는 평생 슬프게 지낼 거예요. 거기다가 어쩌면 나는 극한 선택을 할지도. 물론 서우가 전략적으로 한 말이지만 정말 철민을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버한 말이기도 하다. 철민도 생각을 한다. 그래, 어차피 내일 모레면 떠나는데 한 번 만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가 미국으로 떠나면 그것으로 끝인 것을. 네. 알았어. 내일 만나자. 그 대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끝이야. 동의하지? 알았어요. 대신 내일 하루 전부를 저에게 주세요. 내일 전부? 과연 서우다운 제이다. 아, 알았어. 가까스의 의기를 모면하는 홍진.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에 토스트 2개 구워서 먹으며 보어에 로그인하여 송금 내역을 체크하는 홍진. 송금된 내역이 없다. 안 보냈다 이거지? 이메일을 체크한다. 누구야? 이철민? 이철민 이 친구가 왜? 어떻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고? 철민이 어젯밤에 보낸 이메일이다. 읽어내려가던 홍진의 얼굴이 붉게 변한다. 이 개새끼. 정우 새끼.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가 다 되어간다.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피하고 보자. 옷가지를 후다닥 챙기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한다. 갑자기 긴장이 된다. 혹시 알렉이라는 놈이 벌써부터? 후이즈. 피폴을 통해 보니 웬 젊은 남자가 서 있다. It's a delivery for you. C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알렉이라는 놈이 틀림없다. Hey then we get some clothes on. hold and play. 일단 기다리게 해놓고 가방을 들고 뒷 베란다 쪽으로 향한다. 그쪽으로 가면 베란다 도어를 열고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문을 열고 빠져나온 홍진. 지하실에 파킹되어 있는 차를 타고 거라지를 빠져나간다. 옆쪽으로 보이는 2층 202호실 홍진의 아파트 앞에 알렉으로 보이는 남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쉿. 쏜살같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달린다. 아, 물결표 하마터면 오늘 죽을 뻔했네. 김정우 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이런 짓까지 하고 애너하임을 빠져나오며 홍진이 또 생각한다. 이철민.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정보를 줬을까? 분명 내가 세희를 납치하고 여러 번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 텐데도. 그리고 어떻게 김정우의 이런 계획을 알았을까? 어쨌든 어제의 적이 오늘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는 셈인가? 진학철과 만나는 장희. 어떤 남자가 요양원 입구에서 서성댄다. 전장이다.
시계를 보고 있는데 간호사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다가온다. 혹시 전장희 씨 되시나요? 맞습니다. 따라오세요. 장희가 따라 간 곳은 저번에 철민과 같이 산책로를 휠체어로 가다가 진학철이 쉬어갔던 바로 그 벤치였다. 자, 내가 전장이라는 사람인가?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나 진학철일세. 진학철이 손짓하자 장희가 벤치 옆쪽에 앉는다.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어르신께선 저를 모르셔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안다는 거지 허허. 신정국. 형님을 아시죠 어르신? 정국이? 꺽정이 신정국이? 과연 진학철은 신정국을 알고 있다. 신정국의 별명이 꺽정이 아니던가. 저는 잠시 신정국 형님 밑에서 있었습니다. 조직원이었다는 말인가? 아, 아닙니다. 조직원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자네 지금은 무슨 일을 하나? 직업이 뭐냐는 얘길세. 저는 형 격투기 선수 겸 체육관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격과 눈매가 좋구만. 허어. 진학철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한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진학철이 힘이 드는지 2걸음 정도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시 휠체어에 앉는다. 자네, 우리 세이 어떻게 생각하나? 당황한 장희가 대답을 못한다.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자네와 세이가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간청을 하던데. 네? 장희가 놀란다. 철민이? 자네의 과거에 대해선 알 만큼 다 알고 있으니 왈가왈부안 하겠네. 지금의 자네 마음이 어떠냐는 걸 묻고 있는 거야. 대답을 못하는 장희. 이런 헛개비 같은 친구. 남자가 대답을 못하다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이와 같이 고아원에서 자라 세이를 짝사랑하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질문은 생각해보지를 않아서. 그러면 싫다는 얘기로군. 알았네. 아,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크게 소리쳐버렸다. 허어어. 진작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야지. 장희의 얼굴이 붉어진다. 내 손녀일세. 거의 30년 만에 간신히 찾았지. 아무에게나 내어줄 리가 없지. 나 진학철이. 그런데 나는 철민이 놈을 좋아하지. 그놈은 믿을만하지. 만일 그놈이 세이와 다시 재결합하겠다고 말했다면 당장이라도 결혼을 올리게 해줄 수도 있었지. 그런데 그놈이 자네에게 세이의 장례를 부탁했단 말이야. 그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분명 자네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지. 안 그런가? 허어. 철민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진학철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세이의 남자가 되라는 말인 게다. 이철민. 고맙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 왜 나에게? 그는 도대체 뭐를 하려는 것인가? 왜 회사는 관두고 다시 미국으로 가려는 것인가? 한참 진학철과 얘기를 마친 장희가 진학철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아래쪽에서 웬 여자가 다가온다. 서우였다. 그때 세이를 구출할 때 그때 서우를 처음 만나본 것이다. 아, 서우씨 또 뵙습니다. 장희가 인사를 했는데 서우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저를 아세요? 혹시? 저 진장희입니다. 죄송해요. 철민씨 친구입니다. 저번에 세이씨 구출할 때 같이. 서우가 그제서야 인사를 한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최근 기억이 사라져서. 하지만 철민씨 친구이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발걸음을 떼려는데 서우가 갑자기 묻는다. 철민씨가 저를 좋아했나요? 갑작스런 질문에 장희가 당황한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장희. 둘이 인꽃처럼 좋아했죠. 특히 서우씨가 철민을 가만 놔두지 않은 걸로. 하하. 말을 마친 장희가 총총걸음으로 사라진다. 그걸 쳐다보는 서우. 우아야, 니 뭐하노? 할배 여기 혼자 놔두고. 그제서야 서우가 진학철에게 뛰어간다. 뭐라고 할배? 철민씨가 장희. 저 사람에게 세이 언니를 부탁했다고? 맞다. 와, 이건 뭐 꼭 마지막 전투에 나가는 용사같이 뒷매즘을 하고 다니네 철민씨가. 그런데 니는 철민이랑 이제 완전히 갈라성기가? 진학철은 서우랑 있을 때면 가끔 경상도 어투로 얘기를 하곤 한다. 할배, 갈라성게 아이다. 나도 모른다. 기억도 안 나고
붙이겠다. 내가 철민이랑 어떤 관계까지 갔노? 할배야, 그거를 내가 오해 안오. 니네들 일을. 그건 그렇고 와 철민씨가 우리 회사를 떠나노? 그기는 좀에 복잡하다. 철민이에 대한 소문이 우리 회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주들이 들고 있어나서 웃잘 수 없었다. 다행히 철민이가 알아서 떠나는 거 아이가. 누가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그놈 낯짝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희 언니 거는 할배가 결정한 기가 네 아버지에게도 내가 마 얘기했다. 오히려 철민이보다는 여러 이유에서 안 낫겠나? 서우에게도 덜 불편한 건 사실이다. 할배, 내하고 철민이는 어떠노? 그기는 네가 알아서 해야제. 와 나에게 묻노? 그게 아이라. 할배가 볼 때는 철민이 어떠냐고 묻는 게 아이가. 철민이야. 사람은 좋지. 믿음직하고 그런데 네 엄마하고 아빠가 허락하겠나 세희는 할배가 적극적으로 밀고 내는 와 가만 있노? 이놈아야. 니하고 세희하고 같나? 걔들은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이고 또 철민이가 부탁까지 한 상태다. 나이가 뭔데? 그라고 서로 사랑하면 됐지. 뭐가 문제고. 그기는 네 생각이고 네 엄마하고 아빠가 전 사위가 니하고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겠나? 그라고 철민이는 이제 떠나는 사람이다. 떠나는 사람 네가 우에 붙잡겠노? 고맙다고 철민에게 전화하는 홍진. 홍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홍진 씨가 웬일로? 고맙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옛일은 옛일이고 정우놈이 사랑까지 사서 저에게 그런 협박을 시도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현실이 되었네요. 당분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아시나요? 사실 신병권 실장님이 제 사촌형이 되십니다. 가끔 연락하는데 전해 들었습니다. 예, 세상 좋군요. 어쨌든 김정우가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큰 일 하나 터뜨리려고 합니다. 또 무슨? 아마도 철민 씨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린 자도 김정우일 확률이 큽니다. 저야 죄를 지어서 발목을 잡히고 있으니 벌을 받을만 하지만 철민 씨에게까지 이런 짓을 하는 정우에게 제가 마지막 선물 하나를 곧 주려고 합니다. 무슨? 죄를 지으면 운분의 벌을 받아야죠. 그건 그렇고 하와이로 가신다고요. 3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참 우연치곤 묘합니다. 저도 하와이로 일단 피신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 누님과 부모님들이 살고 있거든요. 본토박이시죠? 기회가 되면 한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진과의 인연이 계속 연결될 모양이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서우와 함께. 내일이 출국날이다. 짐 정리도 다 끝났고 배로 보낼 짐들은 이미 보냈고 비행기표도 샀고 회사에서 리스해준 아파트 정리도 끝났고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우와의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는 날이다.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저녁 무렵엔 철민이 아파트로 돌아와서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해야 하기에 그렇게 얘기했고 서우가 오케이 한 것이다. 여기에요.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서우가 미리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우에게 약간은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가 아니다. 더욱이 철민과의 지난 1년 반 정도의 기억이 없는 서우를 마치 가족을 두고 나 혼자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조금 늦어서 미안. 철민도 커피를 마신다. 이제 출국할 준비는 다 됐어요. 다 끝났어. 이제 내일 떠나면 돼. 참 기분이 이상하네요. 나는 지금 잊어버린 기억을 찾고 있는데 당사자는 내일 떠난다고 하니 철민은 딱히 할 말이 없다. 철민이 간절히 원해서 한국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밀리다시피 해서 한국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얘기해주세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철민이 얘기한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에서의 자살 소동.
거기에 우연히 들린 철민의 도움으로 살아난 서우. 그곳에서의 이상한 만남. 아직 기억이 안 나지만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이군요. 내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게 그 후에도 한 번 더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전혀. 왜 내가 자살을 해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우울증 같은 것으로 인한 즉흥적 사건이 아닐까? 뭔가가 있겠죠.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무엇. 그리고 한국에서의 만남도 우연이었나요? 내가 한국 회사로 취직이 되어 온 다음 서우가 또 한 번의 시도를 했지. 병원에서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서우 가방에서 발견된 종이 위에 적힌 내 휴대폰 번호가 유일한 연락처라며. 호호. 인연이긴 한가 보네요. 서우가 웃는다. 서우의 웃는 모습이 좋다. 서우의 심각한 모습이나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철민에게도 긴장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서우가 깔깔 웃거나 미소를 짓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다.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지냈죠? 글쎄, 무엇을 얘기해줘야 할지. 여러 일이 있었지. 회사에서 프로젝트 건으로 대립한 사건, 정우와의 갈등, 그리고 나에 대한 정우의 이상한 시선, 서우 가족들과의 만남, 서우의 위치료를 위한 미국행. 미국에 같이 갔었나요? 2주 정도 같이 갔다 왔지. 재밌었나요? 못했나요? 글쎄, 나는 보호자, 신분으로 따라간 거였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며칠간 재미있게 논 것은 맞는 말이지. 상상하는 듯이 서우가 묻는다. 우리 어딜 갔었나요? 디즈니랜드, 라구나 비치, 샌타모니카의 라베르디 극장식 카페, 솔뱅 샌디에고, 한인타운 등등. 아, 재미있게 놀았구나. 그래, 재미있긴 했지. 그 다음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우가 밑도 끝도 없이 미션 약속이라는 이상한 약속을 만들어냈지. 이메일을 뒤지던 중 그것들을 읽었어요. 궁금했어요. 그게 뭔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몰라? 혹시 서우 온라인 게임 해봤어? 당근이죠. 거기에 나오는 퀘스트 뭔지 알지? 알죠. 그게 미션 약속인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가지 이 미션 약속, 즉 퀘스트를 주고받았지. 한 번은 내가 서우에게, 그 다음은 서우가 나에게. 서우가 흥미로운 듯이 묻는다. 걸 내가 제안했다고요? 맞아. 서우의 아이디어지. 호호. 재미있네.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가이드라인? 그런 거 없어. 룰이라면 미션 내용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 이외엔 어떤 미션이라도 좋고 미션을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스. 나다운 퀘스트네요. 나다워요. 호호.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 못할 퀘스트는 없었어. 일종의 암묵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이네요. 맞아. 미션을 받은 상대는 그 미션 내용은 철저히 지켜야 하지. 예를 들어 우리가 약속 장소에서 만날 때 이런저런 복장을 하고 오라 하면 그렇게 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했지. 일종의 대본에 쓰여있는 대로의 연기? 빙고. 바로 그거였어. 왜 내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철민이 냉수를 벌컥 마신다. 그것은 이제 서우가 풀어보아야 할 과제인 셈이지. 그러나 내 생각엔 아마도 자신이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어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한 미션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론 생각하지. 맞을지도요. 나는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그늘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공부도 학교도 생활도 그리고 정략 결혼까지도 정략적으로 김정우와 약혼까지 한 것까지 한다는 얘기인가? 호호. 재미있네요. 기억상실이 가져다주는 2.2. 2점이라니? 알려드릴게요.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한 한 가지. 제가 이번 사고로 인해 기억이 상실되어 깨어났을 때 잊어버린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요. 잊어버린 기억이란 아저씨와의 지난 1년 반 동안의 기억.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 다음으로 세희 언니에 대한 기억.
그것도 완전히 상실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우 오빠에 대한 기억. 그것은 말짱해요. 호호. 아니. 그러면 김정우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야? 네. 깨어났을 때 그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그 며칠 전 정우 오빠랑 집 근처 카페에서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대판소동을 벌인 일이 기억나면서 갑자기 정우 오빠에 대한 기억 역시 상실된 것으로 연기를 하자. 호호. 하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결혼 계획은 미루어질 테고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인 셈이었네. 아닌가? 빙고. 영약한 서우다. 오랜만에 서우와 하이 화이브를 하며 웃어본다. 서우와의 마지막 날. 서우가 예전에 둘이서 자주 갔던 곳을 가보자고 해서 여러 곳 중에서 인사동, 그리고 코엑스몰, 강남역에 갔다. 이제 저녁이 다 되었다.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차 한 잔을 마시며 세우가 말한다.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미션 약속 하나씩이 남아있죠?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건 아직 써먹을 수 있는 마지막 미션들이 하나씩 남아있다는 거. 동의하시죠? 뭔가 찝찝하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가. 맞아. 그렇지만 됐어요. 갑자기 서우가 손을 내민다. 이만 헤어져요. 오늘 저에 대한 여러 얘기 감사해요. 하와이에 잘 가시고 건강하시고. 서우가 말을 잇지 못하는데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보인다. 철민이 먼저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가 먼저 나온 건 아마도 철민이 그 자리에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마음 약한 철민이 이내 서우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는 서우를 분명히 안아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민이 나올 때 분명히 서우는 흐느끼고 있었다. 마음 약해지지 말자. 지금 말없이 나가야 한다. 뒤 돌아보지 말자.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서우방에서 딴 생각하는 정우. 정우가 진회장댁을 방문했을 땐 서우는 이미 나간 다음이었다. 박 여사가 거실에 앉아있는 정우에게 차를 한 잔 내어온다. 어서 마셔. 서우는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갔나봐. 아마 조금 있으면 돌아올 테니 잠깐 점심 식사나 하면서 기다리지. 서우의 기억은 좀 진전이 있나요? 저를 아직 기억 못하나요? 빨리 서우가 기억이 돌아와야 결혼 계획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다. 기억이 없는 사람과 결혼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나아질 거야. 걱정 마. 박 여사가 애써 정우를 달랜다. 정 여사에게 자신있게 결혼 계획을 얘기해 놓았으니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서우가 정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어머님, 저 점심 먹기 전에 잠깐 서우방에 있으면 안 될까요? 서우 기억 회복에 도움되는 단서가 있나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래, 올라가 있어. 점심 준비되면 내가 부를게. 서우방에 들어온 정우가 방안을 살핀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냥 나랑 결혼하면 간단할 것을. 결혼하면 네가 밖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일체 상관 안 할 텐데. 벽에는 서우 성격답게 아무런 액자도 그림도 없다. 심플하게 침대와 소파와 TV가 놓여있고 옷장 옆으로 데스크가 있다. 데스크 위에 랩탑이 있다. 갑자기 정우가 호기심이 생긴다. 서우의 컴퓨터를 한번 열어볼까? 슬립 모드인지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뜬다. 비밀번호. 그걸 내가 아나. 서우의 비밀번호. 서우 성격상 복잡하고 긴 비번은 아닐 테고 이것저것 집어 넣어보지만 맞는 비번이 아니다. 그러다가 책상 위에 붙어있는 메모지가 눈에 띄인다. 거기에 몇 가지 숫자와 단어들이 보인다. 천사. 아니다. 세이어우 천사 아니다. 이건 뭔가. 허나우머. 아니다. 하너머베이. 아, 로긴되었다. 이렇게 비번을 적어놓으면 안 되는데. 말하면서 정우는 시익 웃는다. 제일 먼저 열어본 것은 서우의 이메일이다. 성격대로 깔끔하게 폴더로 정돈되어 있다. 가만히 있자. 팸리는 건너뛰고 프렌즈를 열어보자. 친구 폴더를 열자.
많은 이메일들이 보인다. 최근의 이메일을 보자. 이게 누군가? 척이 누군가? 가장 최근 이메일을 열어보니 이철민에게서 온 이메일이다. 잠깐. 그렇지. 이철민이 미국 이름이 척리. 맞아. 빙고. 정우는 랩탑을 가지고 소파에 앉아 철민과 서우와의 이메일을 읽기 시작한다. 미션 약속이 담긴 이메일에 정우의 시선이 멈춘다. 거의 10여 분이 흐른다. 잠시 생각에 빠지는 정우. 미션 약속. 이때 아래층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려와서 점심 먹자 정우야. 내 후다닥 랩탑을 접고 방을 나가는 정우. 떠난 철민. 철민이 한국을 떠난 날이다. 세희와 장희가 철민을 만나고자 했지만 기어이 철민은 떠나버렸다. 두 사람에게 이메일만 남겨놓고 세희와 장희의 행복을 빌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인꼬처럼 잘 살아돌라고 세희에겐 미안하고 장희에겐 고맙다고. 홍진에게 당하다. 월요일 오후 정우가 고객들과 밖에서 미팅을 마치고 네메시스로 들어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강 사장으로부터 호출 문자가 왔다. 강 사장 오피스로 가는 도중 비어있는 철민의 옛 오피스가 보인다. 결국 떠날 것을 왜 한국에 나왔는지.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 사장과 신병권이 있다. 신 실장이 왜? 김 실장 앉읍시다. 앉자마자 강 사장이 어디선가 캡처한 글을 프린트한 것을 보여준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알렉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홍진에 대해 지시를 내린 바로 그 다음 날 그 주소로 가보았는데 홍진이 없었다. 물론 갔을 때 도망갔다. 라는 말이 맞다. 그러나 이미 받은 만불에 대해 내 실수는 없었다. 라는 뉘앙스로 그 주소로 갔었지만 홍진은 없었다. 로 보고한 것이다. 그러면 홍진은 어디 있단 말인가? 프린트물을 보던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오쉿. 거기에는 얼마 전 홍진과 정우와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철민을 어떻게 해돌라는? 제가 원하는 것은 이철민이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장기간 병원문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철민이 나서지 못할 정도로 혼을 내주어라. 는 그 방법과 정도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철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하하. 단도직입적으로 상의를 좀 입혀돌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하하하. 오쉿.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회사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강 사장이 어쩔 줄 몰라 한다. 진 회장님이 전말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메시스로 내려온 것이고요. 신병권까지 거둔다.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김 실장. 어디 가는 겁니까? 김 실장. 고개를 저으며 김병권이 일어나며 말한다. 강 사장님. 일단 저는 이 찌라시 출처 파악에 집중하겠습니다. 진 회장님이 김정우 실장은 물론 이 찌라시를 업로드한 사람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저희 전산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이게 좀 개인적인 가족관계 사항도 들어있는지라 회사 리소스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컴퓨터 해킹 전문가에게 이미 의뢰해 놓았으니 내일 오전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도 이 일은 아직 비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